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마음은 잠깐 좀 불안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금요일까지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상당히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 레귤레이션 헤드윈드를 맞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 빅테크, 뭐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닷컴, 그리고 메이투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흔히 말하는 미국의 판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잘 나가는 테크 주식들이 연초에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였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걸 지금 다 도로 다 뱉어내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구간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유인즉슨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어찌됐건 간에 중국 빅테크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쿼티 바스켓에서 봤을 경우에는 롱 듀레이션 에셋에 해당이 되는 거죠. 미국 주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언더퍼폼 할 경우에는 중국의 빅테크도 사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좀 다르긴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가 레귤레이션이죠. 그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 형태로 계속 성장을 해왔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반독점법,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데이터 관리죠. 데이터에 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과징금도 나왔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최근에 트리거가 됐던 건 디디 추싱이라는 그런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미국에 너무 많은 민감한 데이터를 준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미운털이 박히면서 현지에서 그 앱을 못 다운받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헤드윈드로 작용하니까 다른 데로 자꾸 번지는 거죠. 앞으로는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해외에 중국 기업들이 상장할 때 이제 베이징에서 어프로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움직임이 과거에 이미 상장되었던 회사들까지 소급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이슈가. 그래서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할 때 좀 특이한 구조로 지배구조를 가져가는데 VI라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그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비법이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많은 이제 노이즈도 나올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중국이 안 좋았거든요. UBS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네거티브 헤드라인 뉴스가 있고 투자자의 심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에서는 여전히 이제 중국 주식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게 본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나 빅테크 같은 주식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높고 헤드윈드가 있기 때문에 피시니처로서는 약간 시클리컬한 가치주 위주로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첫 번째는 금요일날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인민은행에서 긴축 정책을 9개월 만에 종료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RRR이라고 그러죠.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는데 은행에서 50bp를 인하했어요. 사실 중국이 1분기 워낙 전년 대분기 대비 굉장히 V자 반등을 했었고, 어느 나라보다도 이걸 굉장히 강하게 락다운 조치를 하면서 빠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부터 지표상으로 어쨌든 간에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이퍼링 같은 긴축 스탠스를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는 징후가 보이면서 다시 톤다운하는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죠. 지금 미국과는 그런 지금 스탠스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움직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일 대보면 알겠죠. 이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이게 참 시장이 정답이라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동성 공급되는 거니까 주식시장의 호재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몰라요.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중국이 안 좋은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또 심각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또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UBS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벌써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성장은 하는데 그 속도가 자꾸 둔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그동안 긴축을 가져왔던 스탠스가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스탠스로 변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주식시장의 호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항상 밸류 트랩이 문제죠. 밸류 트랩이라 하면 싸진 주식이 더 싸지는 현상인 건데 어쨌든 UBS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라는 거고 조만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센티먼트를 이제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또 실적이 나오면 그게 이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PEG 레이쇼라고 많이 쓰는데 PE 레이쇼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EPS 성장률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똑같이 이제 PE 레이쇼는 다 10배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이 기업들을 현 상황을 보는데 미스리딩 할 수 있는 거죠. EPS 성장률이 PE 레이쇼보다 더 높게 나오면 기업이 다 저평가됐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을 이렇게 보통 보는 지표니까 요건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거로 봤을 때 지금 중국 주식의 PEG 레이쇼가 지금 히스토리컬 에버리지가 한 배 정도인데 그거보다 밑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 이거예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섹터별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가 지나가면 결국에는 뭐 시장이 더 건전해지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해소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당장 다음 주라도 기존의 어떤 이런 반독점법 그리고 뭐 데이터 사용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좀 완화시켜주면 다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계속 이런 스탠스를 끌고 가면 빅테크 길들이기죠. 예, 그게 좀 더 길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더 더뎌지겠죠. 아무리 뭐 알리바바 실적이 좋게 나오고 텐센트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중국은 정부에 따라서 상당히 이 기업들이 뭐 한순간에 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높은 거죠.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도.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UBS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빅테크에 관해서 헤드윈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과 그리고 밸류 스탁 위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2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긴축해서 뭐 얼마나 이걸 일시적일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긴축의 움직임을 좀 다시 톤다운하는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테크 섹터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메가 트렌드죠. 디지털 이코노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분할 적립식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구독자님, 아무래도 중국 시장도 거대하고 서로 연결된 시장이다 보니까 중국 임팩트가 미국 시장으로 퍼져갈지 상상하게 되네요. 뭐 이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ADR이죠. 예, 그런 주식들은 뭐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 걸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 블룸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잘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중국을 대표하는 ETF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ETF를 비율로 나눠가지고 차트를 보여주는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할 정도로 물론 이제 계속 미국이 올라가고 중국이랑 계속 괴리가 발생하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지속이 됐는데 그 안에서 사실 단기적으로 그나마 괴리가 좀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졌다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것만 보면 사실은 뭐 되게 기술적으로 중국 주식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력도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변동성이 높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적립식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중국의 핵심적인 빅테크 주식을 이 가격에 살 수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오히려 호재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당장 샀다고 뭐 다시 막 급등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좀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모멘텀은 지금 미국 주식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 주식은 모든 사람이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 모든 사람이 투자해야 돼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뭐 유럽에 사시든 어쨌든 간에 글로벌리 제일 짱짱한 기업들이 월드 챔피언들이 다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 유럽이 되든 뭐 중국이 되든 한국이 되든 베트남이 되든 인도가 되든 이런 국가 남미가 되든 이런 국가들은 본인의 어떤 그 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투자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근데 글로벌 경기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중이 아무래도 중국이 크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투자를 하지만 중국에 사실 딱 보시게 되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심지어 큰 주식들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은 누구나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고 중국 주식은 그야말로 사실 선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아시는 분, 무엇보다도 이제 변동성에 대한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이렇게 많고생심한데 굳이 왜 중국 주식 하냐? 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니까 잘 종목을 고르고 진입을 잘하면 사실 또 단기간에 굉장히 큰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포기하기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전체 자산에서 미국을 뭐 7, 80을 가져가고 주식 비중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일부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절대로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온 김에 사실 지금 뭐 주식시장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 지급준비율을 이제 낮추는 그게 아무래도 채권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10년물 중국 국채 일드거든요. 최근에 좀 이렇게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빠졌다가 급속도로 다시 채권 가격이 올라간 거죠. 수익률이 떨어진 거니까 벌써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중국 국채 투자는 ETF 뭐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상장된 아이쉐어즈죠. 블랙락 상품을 말씀드렸는데 CYB SP 싱가포르에 상장되는 곳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